양육비가 그래도 애 키우는데 요즘에 뭐 300만 원 정도 드는데 150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우성 씨의 혼외자 관련해서 양육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양육비 어떻게 산정하는지, 양육비의 모든 것, 산정 기준표를 보는 방법도 다들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요소로 가감되고 양육비에 대해서 자주 하시는 여러 질문들, 이런 것들 한번 총망라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양육비가 뭐예요? 양육비는 미성년자, 성년이 되기 전에까지만 주면 되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고 가르치고 키우는데 드는 모든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경우가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 중에서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게 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양육비를 보내주는 구조죠. 그런데 양육비를 얼마로 할 거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육비가 그래도 애 키우는데 요즘에 뭐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럼 150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받기가 어렵고요. 되게 재력가 부모다. 뭐 아빠가 되게 재력가고 엄마가 아기를 키우게 됐어요. 아기가 어리면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아빠가 막 한 달에 막 한 3천만 원씩 버는 재력가예요. 그러면은 아기한테 뭐 300만 원 정도 주는 게 어렵지 않겠죠. 왜냐면 수입의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300만 원이든 아니면 뭐 나는 내 자식한테는 아낌없이 해주고 싶다 하면은 막 1000만 원 주겠다 하면은 뭐 땡큐죠. 그러면은 풍족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법원에 가서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건지 양측을 조정을 하거나 뭐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요. 이때 고려하는 것이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인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양육비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흥의 참고 기준, 굉장히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요, 자녀 2명의 4인 가족, 아기가 2명, 엄마 아빠, 요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외동이다, 요즘에 외동 많잖아요. 외동이면은 여기서 살짝 더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애 둘 키우는데 드는 비용보다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조금 더 많다고 봐요. 왜냐면 외동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많이 든다고 봐서 한 10%, 20% 정도 더해서 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정 기준표의 구간에서 가산 또는 감산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가로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득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의 세전 합산 소득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0원에서부터 뭐 2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부터 300만 원, 299만 원, 300에 399만 원 해서 1200만 원 이상 구간까지 가로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로줄에는 아이의 나이예요. 2살, 그 다음에 3살에서 5살, 18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전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이다. 그러면은 쭉 따라 내려와서 교차되는 그 교차점에 있는 그 비용 있죠. 그게 바로 양육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126만 6천 요게 나와 있잖아요. 대략 12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근데 아빠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벌고 엄마가 200을 벌어. 그러면은 둘이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 되고 아이가 5살이면 120만 원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아빠가 120만 원을 보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비율을 정하냐?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아빠가 벌잖아요. 그럼 그 퍼센테이지를 곱해주는 거예요. 120만 원 곱하기 500분의 300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부담을 한다고 봐요.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은 한 70만 원? 뭐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를 아빠가 보내주는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아이가 발레를 하는 아이다. 그럼 발레하고 이러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더해질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아빠가 파산을 한 상태, 뭐 개인회생 하는 상태야. 그래서 다달이 막 변제금이 나가거나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거기서 또 감산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변제금 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은 당연히 7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줘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아빠가 소득이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직장,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러면은 조금 양육비를 받아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하고 인센티브도 다 이제 자료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 좀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금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득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좀 다툼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죠. 그렇다고 하면은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위주로 말씀을 또 더 드려볼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120만 원 중에 70 몇만 원을 아빠가 부담해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애 키우기만 하면 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부담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실제로 키우고 있으면 진짜 딱 들어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70에서 80이다. 그러면은 그 70에서 80 들어오는 돈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애 키우다 보면은 별의별 상황들이 다 생기고, 뭐 갑작스럽게 뭘 해야 되고, 학원도 더 다녀야 되고, 뭐 치료비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달에는 예를 들어서 양육비가 매달 딱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달에는 200이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달에는 10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사실 엄마가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키우면서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120에 70을 뺀 나머지를 부담을 하는 거지만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육자가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양육자가 뭐 돈을 안 낸다거나 이런 거는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보내준 양육비로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 진짜 애한테 쓰는 거 맞냐, 나 확인 다 하고 싶으니까 뭐 영수증 보내라, 사용 내역 다달이 확인하고 싶다, 확인 받고 싶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자기가 학원비 같은 거는 직접 결제하겠다, 나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안 돼요. 그냥 돈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득이 진짜 없는 빵원인 분들, 무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최소 양육비는 또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애가 이제 예를 들어서 2살 때 이혼을 했어. 근데 애가 막 15, 16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매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하시다 보면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장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이 너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시면 돼요. 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혼할 때는 이 남자가 학교 선생님이어서 급여가 이렇게 딱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 재산 엄청 모았다, 아니면 주식이 막 터졌다. 그런 경우에 양육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근데 사정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입증을 하셔서 양육비를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입증이 문제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돈 없다, 양육비 줄 돈 없다. 정말 나쁜 아빠들이, 나쁜 엄마들이죠. 나는 양육비 줄 돈 없는데 내가 아빠로서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양육비도 어차피 대접받고 싶지 않으니까 안 줄 거고, 면접 교섭도 안 할 거다. 아이 나 안 볼 거다. 근데 내가 왜 양육비 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상대방과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나의 아이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대학금, 등록금까지 대라는 게 아니라 아이 최소한 미성년자일 때 생활할 수 있는 비용, 키울 수 있는 비용을 준다는 건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우성 씨 사건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치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저는 좀 반대다, 이렇게 말씀, 당연한 도리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이를 보는 것, 면접 교섭하는 거라고 하죠. 그걸 면접 교섭권이라고 하고, 양육비, 양육권 이런 것들을 마치 부모의 권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부모의 권리기도 하지만 더 우선시되는 것은 아이의 행복입니다. 양육도 면접 교섭도 아이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나를 낳아준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아빠한테 보자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당연한 천부적인 권리예요. 그걸 누구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는 거는 극히 예외적으로 막 학대를 했다라든가 폐륜행위를 했다든가 이 정도가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는 아이가 관심이 없고 싫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이 아이 관심 없고 싫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보자고 하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 안 볼 거니까 양육비도 안 줘도 될 것 같고 나는 아빠로서 대접받고 싶지도 않다, 이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양육비라는 것, 면접 교섭이라는 거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고, 더 우선시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아이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 그것까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양육비에 대해서 All About 양육비 한번 해봤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